자,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는 원래 갤럽 여론조사를 나오는 날이죠. 한국갤럽이. 네. 근데 이게 묘하게 윤석열이 그 계엄령을 한 것이 거의 대부분 들어있기는 한데 계엄령 이후에도 이루어졌잖아,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오늘 헤드라인은 이제 그 국정 지지율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계엄군이 여론조사 꽃을 물었다. 부정선거에 취한 윤석열의 내란. 그러니까 국회를 해산할 명분으로 뉴스공장에서 나오는 그 같은 건물에 있죠. 여론조사 꽃이. 네. 그래 거기를 들어가려고 한 거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게 아니냐. 선관위까지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선관위도 선거 때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22대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라고 뭔가 확증을 갖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러니까 막 뭐 뉴스공장은 뭐 계엄군이 나왔는데 왜 새날 안 간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새날은 여론조사 기관이 없습니다. 아니 저게 왜 저렇게까지 됐냐면 사실은 명태균이 여론조사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되어 있고 본인들이 거기에 지금 쓸려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이게 명태균만 한 게 아니라 여론조사 꽃은 더 할 거라는 뇌피셜에 지금 저렇게 쳐들어간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부정선거 의혹 고발이 8월 달에 무혐의로 끝난 거예요. 심지어 선관위 사무총장은 윤석열 동기로 지가 임명했잖아. 그리고 윤석열의 경찰이 이거 아무 혐의 없어라고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수 유튜버들 중에서는 저거 가지고 부정선거 의혹 가지고 저게 무혐의 종결된지는 그 사람들은 몰라. 모르죠. 모르고 저걸로 계속 장사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를 윤석열이 밤마다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국민의힘이 이길 거였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 그거 관련해서 정광훈이가 윤석열한테 부정선거 조사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당신 지지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 했다는 거야. 네. 아 그래? 여론조사 고사고 선관위 가서 와 이 미친놈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에는 차가 4대가 왔는데 그 중에 한 대가 트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싣고 가려고 했던 거죠. 자, 꾸릉꾸릉님, 오로지 우린 이재명, 구자영님, 서결이 장모와 처남 그리고 건의도 출국 금지시켜야 됩니다. 출국 금지가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 과정상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무너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직을 유지할 만한 방법을 찾고 있는데 출국 금지 먼저 생각하지는 않죠. 자기가 확신을 갖고 있다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 그럼 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헤드라인이 123 계엄 후 지지율 13%까지 폭락. 집권 후 최저치 이제 경신할 겁니다. 한 자릿수 되겠죠. 지금 상황이 되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꽃 못할 수도 있겠네. 내가 봤을 때는 그 시스템이 엉망이 됐다고 하면 못할 수도 있죠. 아니 근데 내부에 진입하진 않았으니까. 네. 그 자, 전에 어쨌든 나올 탄핵당기도 거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러면 그렇지. 이제 조만간 다음 주 중으로 1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토요일 날 탄핵을 당해버리면 한 7, 8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박근혜랑 똑같지요. 자, 오늘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여론조사 꽃이 아니 계엄령이 반영되고 안 되고가 일부 있어가지고 윤석열 지지율이 긍정 16. 아마 갤럽 기준으로는 가장 최저치의 부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75%. 끝났지 뭐. 75%면 뭐. 사실 여론조사를 우리가 방송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게 계엄이 반영됐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왜 그랬지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그냥 놀래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윤석열이 뭐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했던 거에 대한 그 잔인한 계엄에 대한 그 노출이 확인이 되면 확실하게 전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표를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12월 3일부터 조사를 해서 12월 4일, 5일, 3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12월 3일 날 저녁 10시 넘어서 계엄령이 선포된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이미 한 반 가까이 했어. 43%. 430명을 했는데 이때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가 19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퇴 후에 12월 4일, 5일 날 나온 그 윤석열 지지율은 13%였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16이 된 거죠, 지금. 근데 지금 보세요.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서울 부정 71, 경기 76, 충청 76,
광주 전라 90, 와. 대구 경북 61, 부울경 75. 야. 지금 탄핵 당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국민들한테. 완벽하게 반영이 되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윤석열 지지율은 다음 주에 10% 밑으로 떨어진다. 전 지역에서 전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대구 경북까지. 연령대별로 보면요. 18세에서 29세 7%고요. 부정을 읽어드릴게요. 긍부정을 18세 29세 7대 78, 30대 3대 84, 3대 84. 그다음에 40대 8대 89, 50대 11대 85, 60대 30대 61, 70대 이상 38대 47. 끝났죠, 뭐. 국민이 못 버틴다니까요. 아, 근데 70대 이상도 이 정도 나왔다고 하면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진짜 치매를 고쳤다. 네. 네. 근데 이제 반 정도 여론조사 해버린 것 중에 아까 그 12월 3일께 한 40% 이상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부정평가 이유하겠습니다. 아직도 그놈의 외교는 1등이네요. 긍정평가. 뭐 할 게 없으니까. 네.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가 2등인데요. 이또 골 때리는 게 이게 계엄령으로 나타난 거야. 새롭게 올라왔잖아.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난 최선을 다해서 너 마누라를 위해서 어디까지 해봤니? 계엄. 그런 거요. 자, 그다음에 부정평가 이유 중에 지금 그러니까 한 4% 정도 반영된 거거든요. 5% 정도. 계엄이 16%로 새로 치고 올라왔죠. 그래도 경제 민생 물가를 못 이깁니다. 한 방에 근데 16으로 쫙 올라왔네. 먹고 사는 힘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잘 미기야 돼. 잘 미기지. 잘 미기면은 그게 영구집권을 해도 뭐라고 안 해. 그게 국민이야. 특히 뭐냐면 지금 계엄 다음에 환율이 출렁거리고 주가도 오늘 장중에 2,400포인트 폭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이 다 반영이 되는 거죠. 예. 자, 대선 여론조사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화 면접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마음을 숨긴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는 게 있어갖고 기계가 물어보면 50% 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따가 기계가 물어본 건 따로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29, 한동훈 11, 조국 4, 오세훈 3, 홍준표 3, 김동연 3, 김문수, 이준석, 안철수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쪽 이재명 대표가 전화 면접에서도 거의 30% 육박하는 압도적이에요. 심지어 저렇게 나오니까 오세훈이나 홍준표 이런 애들이 지금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 19, 한동훈 13이고요. 부울경에서는 이재명 20, 한동훈 13이니까 한동훈도 내가 봤을 때 윤석열 탄핵에 적극 협조를 하면 한동훈 지지율은 일정 정도 오를 수 있는데 국민의힘 전체 지지층의 지지는 못 받는다. 탄핵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였고, 그 다음에 뉴스핌이라고 지금 소개 안 해드렸던 거예요. 이거는 계엄이 반영 안 된 겁니다. 계엄이 반영 안 된 거예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매우 잘못함 78.5. 근데 잘못함도 아니고 저렇게 매우 잘못함에 저렇게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12월 4일 날 이루어진 거니까 계엄이 반영된 거예요. 계엄 다음 날이에요. 78.5. 그렇게 막 뭔가 정확도가 있는 여론조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40.4, 국민의힘 26.3.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미디어 리서치, 뉴스핌 이런 데가 친민주당 성향으로 좀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거취는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볼 건 사실 아닌데 자세히 보면 자진 사퇴하라 27.9, 탄핵해야 돼 47.5, 현직 유지해야 돼 23.1이에요. 대략 합치면 75% 정도가 윤석열이 어떤 방식으로든 물러나라는 국민 여론입니다. 12월 4일 날 여론조사예요.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은 이재명 47.5, 한동훈 13.3, 별 의미가 없는 여론조사였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많이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일 수밖에 없어요.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 이겠구나. 그렇죠. 지금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굉장히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적반하장인 이유가 이재명에 대한 굉장히 그 라이벌 의식이 엄청 이런 게 큽니다.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잣된다. 네. 그걸로 막고 네. 있는 거고 네. 지금 온라인상의 각종 커뮤니티에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나 윤석열 계엄령 일으킨 거 동의하지 않는데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인 건 싫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 조성하고 있다고요. 야 웃긴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게 뻔해지면 지금부터는 검찰, 경찰 다 입장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지들이 지금까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예, 다시 돌려받을 게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기다리셨던 모닝 컨설트 한 달에 한 번씩 오죠. 계엄령 반영 전 윤석열 지지율 15%입니다. 그러니까 모닝 컨설트가 굉장히 선행지표라는 게 맞죠. 모닝 컨설트가 막 1년 전부터 여론을 주도하는 느낌이 있어요. 실제 여론. 1년 전부터 꼴찌였는데 계엄을 반영하나 안 하나 늘 꼴찌여가지고 네. 반영 전 긍정 15, 부정 79. 지금 부정 79인데 아마 이제 또 다음 달 1월 초에 이 조사를 다시 한번 하거든요. 그때는 거의 뭐 80% 넘겠죠. 그땐 윤석열 없지 않을까요? 없어야 되는데 한국이 없어지겠네 여기서 표에서. 헌법재판소 이제 탄핵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를 딱 한 가지만 넣었다 이거고 윤석열이 나온 대학이 서울대죠. 와 어저께 서울대 그 집회하는 영상 봤거든요. 그냥 개 감동이더라 진짜. 그 비표까지 나눠주면서 프락지 못 들어오게 아. 나눠주면서 한 3,000명 왔습니다. 3,000명 거의. 왜냐하면 지난번 조국 집회 때 프락치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서울대생으로만 저 표결을 했고 저 끝나고 나와서 행진까지 했거든요. 재석 2,556명 중 찬성 2,516명, 반대 4명. 요건 이제 윤석열이 저 숨겨놓은 아들 딸일 수 있어요. 반대 4명. 기권 36명으로 찬성률 98.4%. 성열이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정치 고관여층만 자극한 게 아니고요. 정치 몰랐던 일반인들, 일반 학생들까지 다 자극한 거예요. 그 서울의 봄에서 봤던 거를 실제로 본다고? 그렇죠. 아니, 계엄령 내리는 주체라는 게 선진국에서 뭐가 있겠어요. 정치적으로 풀질 못하면. 대각제라 그러면 자기가 물러날 수도 있을 텐데 군대를 동원해서 21세기 서울에서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일제히 쳐다보게 만든 거죠. 자, 서울대 윤석열의 모교입니다. 충암고랑 비슷한 거죠. 아, 그렇죠. 우리 선배인 게 창피해. 쪽팔려 죽는 거죠. 그나마 뭐 서울대 법대에서 학사, 석사까지 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대의 책임도 있는 거죠. 예.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키워서 대통령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 해놨다. 예. 자, 다음 인포레이터 싱귤 라레스님. 윤석열이 곧 김진성입니다. 테러범이요. 뉴월드 오더 신천지에 세뇌된 왜곡된 현실 인식으로 김진성은 칼로 이재명을 죽이려 했다면 윤석열은 계엄령으로 민주당을 죽이려고 했죠. 둘의 입장과 지위가 다르더라도 심리 상태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맞죠? 뭘 못 해보겠으니까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하루라도 있으면 안 돼요. 정신병자가 무슨. 차라리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게 더 합리적이죠. 임시로. 빨리 가주세요. 이재명 대표 당선돼 올라오기 전에. 인수위 만들 때까지. 안 생각해봐요. 상황 관리할 줄 알아야지. 김영일님, 마차님, 김건희 물러나면 용산 접수하세요. 대신 경호는 알아서 하시고. 이거 있죠. 김영일님 뭐 착각이네. 청와대 다시 들어가야 돼요. 용산 대통령실은 국방부한테 돌려줘야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자 여기까지.